소중한 사연을 나누는 세상만사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저는 며칠 전 백화점 1층에서 제 아내가 한 미화원 아주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무릎을 꿇리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20해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제 어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9살이고 이름은 유진입니다.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중소건설회사에서 현장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는 2년 정도 됐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도 기이한 일주일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믿기지 않지만 이 모든 게 진짜 일어난 일입니다. 먼저 제 이야기를 하려면 20해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9살 때였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는 작은 철근 가공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지금처럼 건설 회사를 하시기 전이었죠. 어머니 이름은 수연이셨고 정말 따뜻하고 다정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항상 웃고 계셨어요. 저를 안아주실 때마다 은은한 비누 향기가 났고 잠들기 전에는 꼭 동화책을 읽어주셨습니다. 그해 여름 공장에서 화재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다급하게 전화를 받으시더니 황급히 나가셨고 얼마 후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동네를 가득 채웠어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씀하셨죠. 유진아, 엄마가 하늘나라로 가셨단다. 아버지 말로는 어머니가 그날 밤 늦게 공장에 서류를 가지러 갔다가 화재에 휩싸였고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거였습니다. 시신도 찾을 수 없을 만큼 불길이 심했다고요. 9살짜리 아이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어요. 빈소에는 어머니 사진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저는 그 앞에서 며칠 밤을 울었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원래 과묵하신 편이었지만 더욱 말수가 줄어드셨어요. 대신 일에 미친 듯이 매달리셨습니다. 보험금과 어머니가 남긴 돈으로 사업을 확장하셨고 10년 만에 지역에서 제법 알아주는 건설 회사로 키우셨죠. 저는 그런 아버지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일로 승화시키시는 거라고 저를 위해 더 열심히 사시는 거라고 믿었어요. 제가 19살 되던 해 집에 영애라는 가정부 아주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아버지가 직접 고용하신 거였어요. 말수가 적고 조용한 분이었는데 집안일은 정말 완벽하게 해내셨습니다. 아버지는 영애 씨를 무척 신뢰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와는 별로 말을 섞지 않으셨지만 아버지와는 종종 서재에서 오래 이야기를 나누시곤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자연스럽게 아버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말단 현장 직원으로 시작해서 2년 전에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아버지는 제게 엄격했지만 공정했고 저도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저는 지수를 만났습니다. 협력업체 대표님 딸이었는데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끌렸어요. 단정한 외모에 차분한 성격,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애 1년, 결혼 2년째인 지금까지도 저는 지수를 사랑합니다. 적어도 며칠 전까지는 우리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 전 금요일이었습니다. 저희 부부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저는 일찍 퇴근해서 지수가 좋아하는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지수는 명품 매장을 구경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사실 저는 명품에 큰 관심이 없지만 결혼 기념일이니 아내가 원하는 걸 해주고 싶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일찍 도착해서 1층 로비에서 지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한쪽으로 몰려가는 게 보였어요. 저도 무슨 일인가 싶어 그쪽으로 다가갔는데 거기서 제가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아내 지수가 한 미화원 아주머니 앞에 서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내가 감히 내 옷에 커피를 쏟아?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아주머니는 청소 도구를 든 채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지수의 하얀 블라우스에는 갈색 커피 얼룩이 선명했고 바닥에는 깨진 커피잔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차분한 제 아내의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주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사과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이거 300만 원짜리 블라우스야. 당신 한 달 월급으로 살 수 있겠어? 저는 급히 앞으로 나가 지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수야, 괜찮아. 그만하자. 지수는 저를 보더니 표정이 약간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화가 가시지 않은 듯 했어요. 오빠, 이 사람이 내 옷을 망쳤다고. 나중에 새로 사주면 되잖아. 일단 진정하고. 저는 지수를 진정시키고는 바닥에 엎드린 아주머니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일어나세요. 그때였습니다. 아주머니가 고개를 들었는데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였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깊게 파인 주름, 거친 손.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제가 기억하는 그 눈빛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 2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 하지만 제 발은 저도 모르게 아주머니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주머니가 고개를 돌릴 때 저는 그것을 봤어요. 귀 뒤쪽에 있는 작은 흉터. 초승달 모양의 제가 어릴 적 수없이 봤던 바로 그 흉터. 어머니는 어릴 때 나무에서 떨어져 귀 뒤에 상처를 입었다고 했어요. 완벽한 초승달 모양으로 남은 그 흉터를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봤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책을 읽어주실 때마다 보였던 바로 그 흉터. 어머니?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주머니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네. 저를 아세요? 어머니, 저예요. 유진이요. 기억 안 나세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죄송한데 전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제 이름은 세라예요. 세라?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흉터, 그 눈빛, 심지어 목소리의 톤까지 모든 게 제 기억 속 어머니와 일치했어요. 저는 주저없이 무릎을 꿇고 아주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유진이에요. 기억 안 나세요? 20해 전 화재 사고 나기 전에 저희 함께 살았잖아요. 아주머니는 점점 더 당황하는 표이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지수가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오빠, 무슨 짓이야? 정신 차려. 하지만 저는 놓을 수 없었습니다. 제 본능이, 제 모든 감각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제 어머니라고. 그때 누군가 저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한쪽 다리를 절며 목발을 짚고 있었어요. 그가 아주머니 옆에 서더니 저를 조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이 아주머니를 아세요? 저는 급하게 물었습니다. 네, 저희 동거인이에요. 무슨 문제라도?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이분 아들입니다. 20년 전에 헤어진. 남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잠시 저를 쳐다보다가 아주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세라 씨, 이 사람 본 적 있어요? 아주머니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민호 씨. 전 이 사람을 몰라요. 하지만, 모르겠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민호라는 남자가 저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잠깐 따로 얘기 좀 할까요? 저희는 백화점 로비 한쪽 벤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수는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저를 따라왔어요. 민호 씨는 아주머니를 근처 카페에 앉혀두고 저희에게 왔습니다. 세라 씨는 20년 전 기억이 없어요. 민호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확히는 그날 이후로 새로운 기억을 만들지 못하죠. 매일 아침 일어나면 20년 전 그날로 돌아가 있어요. 그게 무슨...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행성 기억상실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뇌 손상으로 인해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지 못하는 병이에요. 세라 씨는 20년 동안 매일 아침 같은 하루를 살아왔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메모를 남겨줘야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20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아왔다니. 어떻게 그렇게 됐나요? 그리고 당신은 누구시고요? 민호 씨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20년 전 그 화재 현장에 있었어요. 당시 저는 그 공장에서 일하는 정비공이었습니다. 불이 났을 때 건물이 무너지면서 제 다리가 깔렸어요. 그때 세라 씨가 저를 끌어내줬습니다. 덕분에 저는 살았지만 다리는 잃었죠. 세라 씨도 그 과정에서 머리를 크게 다쳤고요. 그럼 어머니가 화재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살아계셨죠. 하지만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세라 씨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모든 게 리셋되는 상태였어요. 그럼 왜 저희한테 연락을 안 하신 거죠? 왜 돌아오지 않으신 거예요? 민호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세라 씨가 원하지 않으셨어요. 정확히는 어떤 사람을 무서워하셨죠. 매일 아침 깨어나면 공포에 떨면서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돌아가면 안 돼. 그 사람이 날 죽일 거야. 저는 누굴 말하는지 몰랐지만 세라 씨의 공포가 진짜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누군가를 무서워했다. 누구를? 그래서 저는 세라 씨를 제 집에 모셨습니다. 다리를 잃고 정비소를 정리한 뒤 작은 자동차 수리점을 차렸어요. 세라 씨는 낮에는 청소 일을 하면서 지내고 저는 매일 아침 메모를 남겨서 세라 씨가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20년 동안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니가 2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니. 그리고 이 남자는 다리를 잃은 몸으로 어머니를 돌봐왔다니. 감사합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민호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세라 씨가 제 목숨을 구해줬으니까요. 그리고 전 세라 씨를 가족처럼 생각해요. 어머니를 만나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그건 좀 어려울 거예요. 방금 말했듯이 세라 씨는 새로운 기억을 만들지 못하니까요. 지금 대화를 나눠도 내일 아침이면 모두 잊어버립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민호 씨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세라 씨를 놀라게 하지는 마세요. 급작스러운 충격은 세라 씨한테 좋지 않아요. 그날 저녁 저는 지수와 함께 민호 씨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낡은 주택가의 작은 2층 건물이었어요. 1층이 자동차 수리점이고 2층이 주거 공간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내내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문을 두드리자 민호 씨가 나왔고 저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좁지만 깔끔한 거실이었어요. 그리고 거기 소파에 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세라 씨 손님이 왔어요. 민호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백화점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차분해 보였습니다. 민호 씨가 뭔가 설명을 해둔 모양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백화점에서 뵀던 사람입니다. 네, 민호 씨한테 들었어요. 저를 아신다고 하셨죠? 네. 20년 전에 아셨던 분이에요. 혹시 수연이라는 이름 기억하세요?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수현. 그게 제 이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기억하세요? 저는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제가 9살 때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20년 동안 지갑 속에 간직해온 유일한 사진. 어머니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시더니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 이름이 유진이에요. 저예요, 어머니.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유진이. 내 아들 유진이. 네, 어머니. 제가 유진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천천히 손을 뻗어 제 얼굴을 만졌습니다. 많이 컸구나.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어.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어머니도 울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기쁨만이 아니라 두려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유진아, 너 아버지랑 살고 있니? 네,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살아요. 어머니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안 돼. 안 돼, 유진아. 너 그 사람 곁을 떠나야 해. 위험해.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람이. 어머니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 왜 기억이 안 나는 거야? 하지만 위험해. 분명 위험한 사람이야. 민호 씨가 급히 다가와 어머니를 진정시켰습니다. 세라 씨 괜찮아요. 심호흡하세요.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어머니와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극도로 불안해하셨고 결국 민호 씨가 준 약을 드시고 잠드셨어요. 저는 민호 씨와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매번 저래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물어보면 불안 발작을 일으키죠. 뭔가 끔찍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뭔지는 저도 몰라요. 제 아버지에 대해 말씀하신 적 있나요? 직접적으로는 아니에요. 하지만 가끔 악몽을 꿀 때 남자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뭐라고 중얼거려요. 죽여버릴 거야, 입 다물어, 그런 말들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 정말 저분이 오빠 어머니 맞아? 응. 확신해. 그 흉터, 목소리, 모든 게 일치해. 근데 왜 돌아가셨다고 한 거야? 장인어른이?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이상해. 어머니가 아버지를 무서워하시는 이유가 뭘까? 혹시 가정폭력? 아니야.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야. 적어도 내가 아는 아버지는.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과연 제가 아버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주말이라 아버지는 집에 계셨어요. 서재에서 서류를 보고 계시던 아버지는 제가 들어가자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유진아, 무슨 일이니? 안색이 안 좋구나. 아버지,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20년 전 화재 사고 때 어머니가 정말 돌아가신 거 맞아요? 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보니? 그냥요. 최근에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서요. 당시 상황을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일은 나도 명확히 기억 못해. 너무 혼란스러웠거든. 불이 났고 소방차가 왔고 내 어머니를 찾을 수 없었어.
시신도 못 찾았지만 소방관들이 그 정도 화재였으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다고 했단다. DNA 검사는요? 뭔가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나요? 유진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왜 20년이 지난 지금 이런 걸 캐묻니? 무슨 일 있었어?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아버지는 저를 한참 쳐다보다가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거야. 그만 잊어라. 그 말투가 너무 냉정해서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사람이 20년 동안 사랑했던 아내를 잃은 남자의 말투가 맞나 싶었어요. 서재를 나오는데 복도에서 영애 씨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쟁반에 커피를 담아 아버지 서재로 가는 중이었어요. 유진 도련님, 안녕하세요. 네, 영애 씨. 잠깐만요. 네. 영애 씨, 우리 집에 온 지 얼마나 됐죠?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 전에는 어디서 일하셨어요? 영애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여기저기. 가정부 일을 했죠. 혹시 우리 아버지랑 그 전부터 아셨던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 영애 씨랑 아버지가 되게 오래 알고 지낸 사이처럼 보여서요. 영애 씨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저를 많이 신뢰해 주셔서 그렇게 보이나 봐요. 그럼 전 이만. 그녀가 서둘러 아버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다시 민호 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혼자였어요. 지수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했거든요. 민호 씨는 제게 어머니의 일상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세라 씨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요. 그리고 제가 머리맡에 놓아둔 노트를 읽죠. 거기에는 세라 씨에 대한 기본 정보가 적혀 있어요. 이름, 나이, 현재 살고 있는 곳, 그리고 저에 대한 설명. 힘드시겠어요? 매일 같은 설명을 반복해야 하니까. 민호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죠. 하지만 20년 하다 보니 익숙해졌어요. 세라 씨도 똑똑한 분이라 노트만 읽으면 빨리 상황을 파악하세요. 그리고요? 매번 저한테 고맙다고 해요. 자기 같은 사람을 돌봐줘서 고맙다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세라 씨는 제 생명의 은인인데. 저는 민호 씨를 보면서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성인군자 같았어요. 민호 씨, 제가 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시고 가면 안 될까요? 제대로 된 치료도 받게 하고 싶고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해드리고 싶어요. 민호 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진 씨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세라 씨는 환경 변화에 굉장히 민감해요. 익숙한 곳을 벗어나면 극도로 불안해하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세라 씨는 누군가를 두려워해요. 혹시 그게 유진 씨 아버지라면.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가 보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어제 서재에서 본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는 기쁨, 그 20년을 그렇게 살아왔다는 슬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의심. 모든 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회사에 갔습니다. 현장을 점검하고 서류를 처리하는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어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점심때쯤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진아, 빨리 집으로 와. 무슨 일이에요? 설명할 시간 없어. 어서 와.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저는 급히 현장을 정리하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아버지가 거실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유진아, 넌 어제 어디 갔었니? 네. 그냥 밖에 나갔다 왔는데요. 누구 집에?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알았을까? 솔직히 말해. 내가 그 여자를 만났지? 그 여자가 누구세요? 수연이야.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내 어머니 수연이. 내가 그 여자를 찾아낸 거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아버지. 그럼 아버지도 알고 계셨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신 걸? 아버지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유진아, 이건 복잡한 문제야. 내가 이해 못할 거야.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세요. 그 여자는, 내 어머니는 병이 있어. 정신병이야. 날 해치려고 했어.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거짓말. 제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기억상실증이 있을 뿐이에요. 아버지가 뭘 하신 거예요? 그때 뒤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애 씨였어요. 그녀가 계단에서 뭔가를 떨어뜨린 모양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실수를. 아버지가 영애 씨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영애, 넌 나가 있어. 하지만 회장님. 나가 있으라고. 영애 씨가 황급히 부엌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영애 씨도 뭔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유진아, 내 어머니를 다시는 만나지 마라. 그게 다들을 위한 일이야. 싫어요. 어머니는 제 어머니예요. 만날 거예요. 유진아. 아버지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이건 정말로. 바로 그때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민호 씨였어요. 저는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유진 씨. 민호 씨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세라 씨가 없어졌어요. 뭐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평소처럼 메모를 읽고 있었는데 제가 잠깐 아래층 정비소에 내려갔다 왔더니 사라졌어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지금 찾고 계세요? 네, 근처를 다 뒤지고 있는데. 걱정돼요. 세라 씨는 길을 잘 몰라서.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는데 아버지가 제 앞을 막았습니다. 유진아, 가지 마. 비켜주세요, 아버지. 유진아, 제발. 저는 아버지를 밀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아버지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급히 차에 올라타 민호 씨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호 씨 집 근처에 도착하니 이미 민호 씨가 목발을 짚고 거리를 헤매고 있었어요. 민호 씨, 유진 씨, 어떡하죠? 세라 씨가 안 보여요. 제가 한눈판 사이에. 진정하세요. 어머니가 자주 가시는 곳 없어요? 민호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한 곳 있어요. 세라 씨가 극도로 불안해지면 가는 곳이 있어요. 옛날 공장터. 공장터요? 네, 20년 전 화재가 났던 그 공장터요. 거긴 이제 폐허가 됐는데 세라 씨가 가끔 거기로 가요. 마치 뭔가를 찾는 것처럼. 저희는 급히 차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민호 씨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곳은 낡은 산업단지 한쪽 구석이었어요. 무너진 건물들 사이에 덩그러니 서 있는 철제 구조물. 20년 전 아버지의 공장이었던 곳. 저기요. 민호 씨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무너진 벽 뒤에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저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세라 씨. 민호 씨가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민호. 민호야, 나 기억났어. 조금 기억났어. 뭘 기억하셨어요? 그날 밤 여기서 내가 장부를 봤어.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장부를. 이상한 돈들. 뇌물 횡령.
그 사람이 재민이가 나한테 달려들었어. 입 다물어 하면서 밀쳤어. 나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그리고 불이 났어. 그 사람이 불을 냈어.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사실이라면 아버지가 화재를 일으킨 거였어요. 어머니를 죽이려고. 어머니. 저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팔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선명한 멍 자국이 여러 개 있었어요. 누군가 어머니를 때린 거였습니다. 이 멍은 어디서? 민호 씨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오늘 아침 누군가 왔어. 여자가 나한테 커피를 줬어. 마시고 나니까 정신이 흐려지고 그 여자가 날 때렸어. 조용히 있으라고. 돌아가면 죽는다고. 영애 씨. 제 머릿속에 그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민호 씨, 어머니 좀 부탁드려요. 저 지금 당장 가봐야 할 곳이 있어요. 저는 차에 올라타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버지 회사로요. 제 머릿속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리고 영애 씨가 이 모든 일의 배후였던 거예요. 회사에 도착하니 아버지는 사무실에 계셨습니다. 저는 문을 박차고 들어갔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진아, 너. 어머니를 찾았어요. 그리고 모든 걸 들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20년 전 그날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이려고 한 거 맞죠? 비자금 장부 때문에. 유진아, 진정해라. 내가 잘못 알고 있어. 뭘 잘못 알고 있어요? 어머니가 기억하셨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밀쳤고 불을 냈다고. 그건 사고였어. 내가 의도한 게 아니야. 그럼 왜 어머니가 살아계신 걸 숨긴 거예요? 왜 저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어머니는 모든 걸 망칠 뻔했어.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 회사를 키웠는데. 그 여자가 경찰에 신고했으면 난 감옥에 갔을 거야. 그래서 어머니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죽이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입 다물게 하려고. 그리고 영애 씨는 뭐예요? 아버지 공범이에요? 아버지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영애 씨. 저는 밖으로 나가 소리쳤습니다. 영애 씨 어디 있어요? 비서가 놀라 쳐다봤습니다. 팀장님 무슨 일이세요? 영애 씨가 어디 있냐고. 영애 씨요? 그분은 여기 없는데요. 뭐? 오늘 아침 일찍 회장님께서 영애 씨한테 전화하시는 걸 들었어요. 어디 급한 일이 있으신가 봐요. 저는 다시 아버지 사무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영애 씨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세요. 유진아, 이건 어쩔 수 없었어. 뭐가 어쩔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지수였어요. 여보세요? 오빠, 나 영애 씨 만났어. 뭐? 집에 갔더니 영애 씨가 짐을 싸고 있더라고. 뭐 급한 일 있냐고 물었더니 갑자기 울면서 무릎을 꿇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지수야, 영애 씨 붙잡아놔. 절대 보내면 안 돼. 알았어. 근데 오빠, 영애 씨가 이상한 말을 해. 장부가 어쩌고 회장님이 어쩌고. 내가 지금 집으로 갈게. 영애 씨 절대 놓치지 마. 저는 전화를 끊고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이제 끝이에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유진아. 아버지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생각 좀 해봐라. 내가 감옥에 가면 이 회사는 어떻게 돼? 내 인생은? 그딴 거 상관없어요. 유진아, 나는 내 아버지야. 널 위해 이 모든 걸 한 거라고.
저를 위해서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아버지 자신을 위해서잖아요. 돈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어머니를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유진아, 제발.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아버지를 뿌리치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지수가 거실에서 영애 씨와 함께 있었어요. 영애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영애 씨,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모든 걸 말해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영애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은 후회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진 도련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말하세요. 20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애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0년 전부터 회장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회장님 공장에서 격리로 일했죠. 회장님은 장부를 조작하고 계셨어요. 뇌물, 횡령, 탈세. 온갖 불법 거래를 하셨어요. 저는 그걸 도왔고요. 계속하세요. 그날 밤 사모님께서 공장에 오셨어요. 뭔가 서류를 찾으러 오신 건데 우연히 비밀 장부를 발견하신 거예요. 회장님은 패닉에 빠지셨죠. 사모님이 이걸 경찰에 신고하면 모든 게 끝나니까요. 그래서 어머니를 죽이려고 한 거군요. 회장님은 사모님을 막으려고 하셨어요. 두 분이 몸싸움을 벌였고 사모님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히셨어요. 그때 제가 현장에 있었어요. 사모님은 바닥에 쓰러져 계셨고 머리에서 피가 났어요. 회장님은 그때 끔찍한 결정을 하셨어요. 불을 낸 거죠. 영애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를 없애려고요. 사모님도 장부도 모두. 하지만 사모님은 살아남으셨어요.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사모님을 구출했던 거죠. 민호 씨였어요. 그렇군요. 저희는 사모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시신도 못 찾았지만 그 정도 화재면 당연히. 그런데 최근에 며칠 전에 회장님께서 우연히 사모님을 보신 거예요. 어디서요? 백화점이에요. 회장님께서 거래처 사람들이랑 식사하러 가셨다가 청소하시는 사모님을 본 거죠. 처음엔 믿을 수 없으셨대요. 하지만 귀 뒤 흉터를 보고 확신하셨죠. 그래서 저한테 어머니를 없애라고 시킨 거예요? 아니요. 회장님은 그냥 사모님이 기억을 못 하신다는 걸 아시고는 안심하셨어요. 문제는 유진 도련님께서 사모님을 찾아낸 거였죠. 회장님은 패닉에 빠지셨어요. 도련님이 진실을 알게 될까봐. 그래서 어머니를 납치하려고 한 거군요. 죄송해요. 회장님께서 저한테 사모님을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멀리 보내서 다시는 못 찾게 하겠다고. 저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회장님은 제 약점을 알고 계셨거든요. 무슨 약점이요? 영애 씨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 딸이에요. 제 딸이 병원비가 필요한데 회장님이 그걸 대주셨어요. 대신 시키는 대로 하라고. 저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게 돈 때문이었어요. 아버지의 비자금, 영애 씨의 딸 병원비, 모든 게 돈 때문에 얽혀 있었던 거예요. 장부는 어디 있어요? 그 비자금 장부. 영애 씨가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를 꺼냈습니다. 여기 위치가 적혀 있어요. 회장님 서재 책장 뒤에 금고가 있어요. 비밀번호는 그녀가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영애 씨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회장님과 나눈 대화 녹음이에요. 만약을 대비해서 몰래 녹음해뒀어요. 저는 그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했어요. 영애 씨, 경찰에 가서 자수하세요.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영애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럴게요. 정말 죄송해요, 도련님.
사모님께도 정말 죄송하고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지수에게 영애 씨를 부탁하고 저는 다시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재에 들어가니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고 서 계셨어요. 유진아, 왔구나. 네, 왔어요. 장부 가지러요. 저는 영애 씨가 알려준 대로 책장을 옮겼습니다. 과연 그 뒤에 작은 금고가 있었어요. 비밀번호를 누르자 금고 문이 열렸고 안에는 낡은 회계장부 여러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진아, 아버지가 제 뒤에서 말했습니다. 그걸 가져가면 우리 가족이 다 망한다. 저희는 이미 망했어요, 아버지. 20년 전에 말이죠. 나는 내 어머니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겁이 났어. 모든 걸 잃을까봐. 그래서 어머니를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사고였어.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정말 사고였다고. 나는 그냥 막으려고 했을 뿐이야. 그럼 왜 불을 냈어요? 왜 구급차를 부르지 않으신 거예요? 아버지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선택하신 거예요. 어머니보다 돈을, 회사를, 본인의 미래를 선택하신 거죠. 그리고 20년 동안 그 거짓말 위에서 사셨어요. 유진아, 나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내가 잘 살기를 바랐어. 내가 이 회사를 물려받아서 더 크게 키우기를. 저는 그런 회사 필요 없어요. 저는 장부들을 들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뒤에서 뭐라고 외쳤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는 모든 증거를 들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비자금 장부, 녹음 파일, 영애 씨의 증언, 그리고 어머니의 증언까지. 경찰은 즉시 아버지를 소환했습니다. 조사는 일주일 동안 계속됐어요. 아버지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상해, 방화, 횡령,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영애 씨도 공범으로 처벌받게 되었고요. 재판은 석 달 후에 시작됐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아버지를 봤어요. 수감복을 입은 아버지는 완전히 늙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스스로 선택한 결과를 받고 있을 뿐이니까요. 어머니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민호 씨가 매일 아침 법정에 대해 설명해줬고 어머니는 기억나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 증언했어요. 판사는 어머니의 상태를 고려해서 짧은 증언만 받았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애 씨는 자수한 점과 협조한 점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녀는 법정을 나가면서 어머니께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도 영애 씨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민호 씨가 대신 용서한다는 말을 전했어요. 회사는 정리됐습니다. 불법 비자금으로 키운 회사였으니까요. 직원들에게는 미안했지만 이것이 맞는 일이었어요. 저도 당연히 팀장 자리에서 물러났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조용한 교회에 작은 집을 구했어요. 저, 지수, 어머니, 그리고 민호 씨. 네 사람이 함께 사는 집이죠. 어머니는 여전히 매일 아침 기억을 잃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민호 씨가 머리맡에 놓는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수연입니다. 당신에게는 사랑하는 아들 유진이 있고 며느리 지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세라가 아니라 수연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집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어머니는 이 메모를 읽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오시면 저희 셋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제가 물으면 어머니는 어색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십니다. 네, 잘 잤어요. 유진아. 매일 아침 같은 대화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치지 않아요. 이것이 제가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지수는 처음에 그 무례함을 진심으로 반성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어머니에게 했던 그 말과 행동을 매일 후회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어머니를 가장 극진히 모시는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식사를 챙기고 옷을 준비하고 산책을 함께 다니죠. 민호 씨는 여전히 어머니의 가장 큰 버팀목입니다. 20년 동안 그래왔듯이 지금도 매일 아침 어머니를 위해 메모를 쓰고 어머니가 불안해하시면 곁에서 다독여주세요. 저는 민호 씨를 진짜 아버지처럼 생각합니다. 피로 맺어진 아버지보다 사랑으로 어머니를 지켜온 이 사람이 더 아버지 같아요. 저는 이제 작은 건설 자재 가게에서 일합니다. 크지 않지만 정직한 일이에요.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와 저녁을 먹고 민호 씨랑 막걸리를 한잔하고 지수와 함께 어머니가 주무시기 전까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머니는 매일 저희를 처음 만나지만 그래도 행복해 보입니다. 메모를 통해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고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안전함을 느끼시니까요.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셨어요. 유진아. 네, 어머니. 나는 너를 매일 처음 보지만 너를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져. 이상하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너를 보면 왠지 모를 그리움이 느껴져.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저도 어머니 보면 그래요. 매일 처음 보는 것 같지만 어머니니까요. 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어요. 그 미소는 제가 9살 때 봤던 그 미소와 똑같았습니다. 지금 제 인생은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습니다. 큰 회사 팀장도 아니고 부유한 집 아들도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진짜 가족과 함께 있으니까요. 피로 맺어진 가족이 진짜 가족은 아니에요. 사랑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죠. 저희 4사람은 그런 가족입니다. 매일 아침 어머니가 새롭게 깨어날 때마다 저희는 다시 시작합니다. 어제의 대화는 잊혀지지만 오늘의 사랑은 새롭게 시작되죠. 그게 힘들 때도 있지만 저는 이 삶을 선택했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20년 전 사라진 어머니를 찾았지만 사실은 제가 찾은 게 더 많습니다. 진짜 가족의 의미, 용서의 힘, 그리고 사랑이 기억보다 강하다는 것. 어머니는 오늘도 저를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매일 어머니를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매일 아침 어머니에게 말해줄 거예요.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오늘도 사랑해요. 그게 제가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전부이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